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10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래도 저희가 개편한 이후에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뭐 절망과 비관과 회의보다는 희망과 낙관과 기쁨을 담아서 오늘 하루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 그리고 평론가 거의 없다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두 분 정도 원래 모시고 하는데 점점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세 분, 네 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 명으로도 안 되고 두 명으로도 안 된다 이런. 아니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제 그런 거였나요? 시간대를 옮기고 개편을 했기 때문에 좀 힘을 주기 위해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붐업시킨다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은 그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행진을 아마 하고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8.8km. 아유, 시간으로는 그 횡단보도가 한 30개 돼가지고 예. 3시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오래 걷고 오셨네요. 네. 오늘 뭐 대기질도 안 좋다고 그러고 날씨도 사실 좀 살짝 추워져가지고. 진짜 공기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뿌옇고. 예. 예. 그래서 들어오실 때 스튜디오에 혹시 발냄새가 날지도 모른다고. 제가 그렇게 예. 아셨어요? 아니 의원님이 들어오시면서 걱정된다고 말씀을 네, 맞아요. 하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아니, 아까 넌지시 한번 던져봤습니다. 아까 몇몇 분들 인상이 찌푸러지시길래. 아니 무슨 말씀 아닙니다. 냄새하면 또 저도 한몫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사실은 이제 황희두 이사님은 우리 정치 라이브를 또 자주 찾아주셨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때때로 늘 와주셨는데 오늘 거의 없다님께서는 오마이뉴스가 첫 출연이시라고. 첫 출연입니다. 이 예. 스튜디오도 처음 봤고요. 예. 그리고 저희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섭외를 담당하시는 작가님의 예. 끈기에 감탄해서 요즘 또 워낙 핫하시니까. 핫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시간대는 좀 부담스러운 게 예. 내일 아침에 이제 뉴공에 나가요. 아.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좀 이런데 예. 작가분께서 정말 사정없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그 끈기라는 좋은 표현을 했지만 예. 또 한편으로 또 구질구질했다 이제 이런 아니, 뭐 말씀을. 그냥 뭐 탐복했다. 탐복했다. 예. 끈기에 탐복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데 제가 예. 저는 뭐 이제 여기저기 얹혀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예. 굳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까지 하시니 예. 제가 거절의 명분을 찾지 못해다. 예. 또 희두 청년도 있고 하니까. 예. 그리고 이쪽 팀이야말로 요즘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참. 예. 아니, 두 분의 또 일단 조합이. 황희두 이사님은 또 굉장히 역할을 잘해 주시는데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결한간 왜? 그렇죠. 게임 특위 네. 위원장. 네. 네네. 그죠. 맞아요. 강유정 의원님이랑 맞아요. 공동 예. 위원장. 예. 바쁘시죠, 당연히. 예, 뭐 요즘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네. 모르겠는데 사실 네네. 밤잠을 지금 3달 넘게 못 주무신 분들이 많으셔서 예. 감히 힘들다고 얘기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너무 이제 서로 좋은 말씀만 주고받으시고 너무 서로 또 겸손하고 겸허하시니까 제가 고개가 숙여집니다만은 서로 좀 가능하면 디스도 좀 해주시고. 너무 겸손하기만 하니까 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진행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제가? 그럼 겸손 없이 오늘 사실은 좀 가벼운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니 저희가 항상 그 월화수마다 애를 먹는 그 경쟁자라기보다 저희가 후발주자가 된 건데 그 좌파 유튜브가 있어요 하나. 대한민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그 좌파 유튜버가 돼버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친한 우리 그 오창석 작가가 아무튼 진행하고 있는 임경미 작가께서 하고 계시는 이 사장 남천동. 오늘 기사가 났는데 내란 선동 의혹이라고 제목을 달면서 전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거기에 임경빈, 오창석 등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니 여기 등이 나와 계신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기자를 고발할 생각입니다. 난 등이 아니다. 그렇지. 아니 해당 방송에 출연하신 게 맞잖아요. 이 회차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그쵸. 제가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출연을 하는데 네. 이 파란색 잠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제 말도 안 되는 미래 대통령 오창석 잠바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이상한 잠바를 입으면서까지 출연을 했는데 그쵸. 사진도 오창석하고 헬마만 나왔고요. 아. 언급도 사실 이 얘기도 내가 많이 했는데 네. 내 이름이 없어요. 도대체 뭔가 이거는. 예. 혹시 그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언론에서 네. 거의 없다님을 딱 보고 이분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진에도 넣지도 않고 이름에도 넣지도 않고, 아니 좀 이례적이거든요. 예. 아니 뭐 살짝 제외해 주는 건 정도는 괜찮은데 네. 아예 없는 사람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사람이 기자가 실수로 쓸 때 네.
왜 등이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으면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오창석, 임경빈만 썼으면 아. 진짜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등이라고 썼다는 거는 그 옆에 네. 있는 인물이 나온 걸 알면서도 이거 의도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예. 이준석이 그동안 이름이 있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아예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기타로 밀렸거든요. 그렇죠. 기타 등등이 된 거죠. 그렇죠. 그 기분이에요, 제가 지금. 제가 네. 그거는 또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거 아마 체크를 하신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전문가 세 분에게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했고 네. 그 해당 조사가 아마 리얼미터잖아요. 네, 예. 왜 이준석이 포함이 되지 않는지를 알아봤습니다. 했더니 여야 각각 7명을 추려서 네. 10위권 밖은 다자조사에 쓰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1위에서 14위 안에 이제 네.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마 그 조사에서는 10명만 물어보기 때문에 기타로 밀린 거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자분들이 네. 우리 준석군 이렇게 리얼미터가 무시했다. 음.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아. 의도적으로 영조사 기관이 뺀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아니 억울하면 지지율 나오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예,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업 형님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맥인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여론조사 팩트 체크 차원에서. 디스해달라는 말이 이런. 아닙니다. 네. 바로 디스를. 처음 볼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진지하게 디스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참 지나서 알았네. 아니, 한참 지나서 알았어요. 이게 제가 고도로 누군가를 매길 정도로 지능이 발달돼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네, 네. 어쨌든 여론조사 그 부분은 어쨌든 7명씩 추려서 그 이준석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요. 네. 그게 괜히 리얼미터에 가서 따지지 말고 저 영화나 보러 가세요. 그렇죠. 관객이 너무 안 들어옵니다. 진짜 이게 이게 1000명밖에 안 돼. 예, 제가 그냥 영화 유튜버지 않습니까? 네. 직업이. 그래서 저는 똥 영화 다 봅니다. 아무리 걔 그지 같은 똥 영화 제가 다 본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면 욕을 하려면 봐야 되니까. 그렇죠. 직접 가서 보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2시간이었고요. 진짜 살면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2시간이 있었을까? 정말 진짜 이를 악물고 영화를 봤는데 관객이 뭐 하루에 한 이제 뭐 1000단위도 안 들어요. 예, 100단위 90몇 명 보고 90 막 이래 몇 명. 하루에. 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아닙니다만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 다큐멘터리 영화 뭐 힘내라 대한민국인가 네. 있어요. 네. 그거랑 네. 그 준스톤 이어원이랑 대결 구도라고. 네. 근데 대결 구도가 안 돼요. 안 되죠. 거의 그래요? 6만 명 넘겼죠. 그건. 그렇죠. 네.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두 개를 따지는 건 저하고 황희도 하고 머리 크기 대결하는 거랑 비슷해. 아예 게임이 안 돼. 처음부터. 아예 게임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게임. 아예 아닙니다. 이것도 알면서 매기려고 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 진짜 몰랐습니다. 저분이 여러 번 매기네요. 아닙니다. 네. 진지하게. 진짜로 진지하게. 예. 예. 아유 뭐 시작부터 너무 뜨겁게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오셔가지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그 어떤 기본 기조는 경쟁 프로그램이 될지 모를 10시 15분에 시작하는 좌파 유튜버를 15분 동안은 그래도 이기는 거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유입된다. 이제 요 전략이기 때문에 오늘 한껏 끌어올려야 돼서 일단 제일 궁금한 것부터 일단 좀 여쭙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어쨌든 법조 이슈이기도 하고 네. 법률가이시니까 박주민 의원께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지금 보니까 탄핵 선고와 관련돼서 오늘도 수많은 지라시들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일일이 제 지인들을 대응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고요. 그 몇 대 몇의 문제가 아니고 선고 기일을 언제 잡으려고 한다. 왜 안 잡히는지에 대한 각종 지라시가 난무하는데 네.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박주민 의원께서 진단하신 내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저도 정확하진 않아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저희가 의총할 때도 주요 얘기가 이거예요. 도대체 언제냐? 그다음에 오늘도 제가 집회 나갔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저를 마주치면 여쭤보시는 게 네. 언제 하는 거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지금 거의 철통같이 보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 재판관들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 추측이 있지만 다 부정확한 추측이 맞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까지 기일 지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예. 당연히 좀 이번 주는 넘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우세한 관측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희망과 낙관을 좀 드려볼까요? 저희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반대가 아니라 내일 당장 혹시 뭐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네. 내일 모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예, 예. 말씀하셨잖아요. 헌재가 네. 꼭 예. 미리 선고 일자를 지정하지 않고 벼락같이 네네. 선고를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다. 전날 왜냐하면 정도네. 예, 지금까지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건 이제 다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물론 바깥 소식을 안 듣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 휴대기기 같은 거 다 반납하고 지금 들어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뭐 맞아요. 네. 하지만 밖에서 난리가 났다는 사실 그리고 윤석열이 풀려났다는 사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요일 날 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주말을 더 넘기게 되면 예. 그구들에게 너무 큰 구실을 주게 된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제 바람을 담아서 예. 금요일에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어차피 이게 뭐 결론 내리기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5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탄핵인데 맞아요. 우리 윤석열 각하께서 네. 꼼꼼하게 5가지를 다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거 뭐 어려울 수가 없어. 아니 그래서 예. 요즘에 이제 그 보안도 지금 문제고 예. 또 갑자기 선고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또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있으면 또 불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선고기일 통지를 굉장히 짧게 하자. 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곤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어느 게 맞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네. 그렇죠.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박주민 의원님이 접근해 주셨는데 저는 신중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판관들끼리 논의하고 있는 바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이 국가의 혼란을 좀 막기 위해서 8대0 만장일치는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할 거라면 소수 의견을 좀 빼가지고 맞아요. 이제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는 게 어떠냐라고 누군가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주말을 넘어가게 되면 그런 걱정도 의원님 좀 할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이라는 이 무도한 자가 어쨌든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예상이죠. 우리가 파면을 시켰는데 윤석열이가 관저에서 안 나오거나 국가 대혼란을 마치 준비한 것처럼 극우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더 혼란을 크게 만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빨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평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원활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네. 뭐 소수 의견이나 이런 거로 좀 정리하시거나 별개 의견이라고 하죠 보통. 예. 별개 의견, 반대 의견이 예, 아니라 예. 취지는 동의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걸 별개 의견이라고 하는데 음. 별개 의견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하시면서 만장일치로 갑시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예, 또는 이미 다 위원이라고 8명은 동의가 됐는데 네, 그래도 어떤 한두 분이 시간이라도 좀 끌어보자라고 해서 어. 절차의 문제 요거 한 번 더 그래도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뭐 예를 들어서 요 증거는 우리 하기로 했는데 혹시나 요 증거가 네.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검토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예.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아, 각양각색의 지금 소문이 사실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있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네. 최대한 빨리 해서 혼란을 줄이는 거. 예. 이게 저는 가장 좋다. 그래서 예. 현재 재판관들도 이걸 머릿속에 꼭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황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까 뭐 거업 형님 말씀처럼 네네. 주말을 넘기게 되면은 지금 이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뒤에 또 이따가 말씀드릴 네네. 여러 가지 뭐 테러 예고도 지금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테러, 암살 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서 이렇게 주 쟁점화가 됐는가? 그 자체가 지금 너무 끔찍하고 예. 특히 그 결국에는 윤석열이 석방이 됐을 때 네. 했던 메시지, 그러니까 폭도들을 풀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저들의 의도는 명백하고 예. 사실 그리고 그 전에 문영배 대행에 대한 공격, 행범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한 줌으로 그들이 막 그냥 떠들던 게 아니라 그걸 또 국힘의 공식 논평으로 쓰고 그 이후로도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냥 뭐 대충 그냥 둘러댄 다음에 발 뺐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헌재를 부정하는 게 단순히 문영배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 예.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반국가 세력 맨날 그 읊고 다니는데 그들이야말로 지금 반국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그래도 지금도 출혈이 너무 큰데 더 혼란스러워진다. 예. 그 게임 보면 타이밍 러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타이밍 잡아서 네. 현재가 바로 쳐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사실 어느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저 병력이 적어도 네. 타이밍만 잘 잡으면 이길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 현재는 타이밍 러시를 할 때다. 예. 와, 예. 우리 아, 거업 또 형님이 게임 예. 특이 비유. 야, 게임 비유를 정확하게. 왜냐면 게임 비유하면은 저게 뭔 소리야? 막 약간 이런 부분을 형님이 또 해주시니까 예. 이제 완전 동의해요. 네. 박 의원님도 스타크래프트나 저도 해보셨잖아요. 스타크래프트 1은 1이라 그러죠. 네. 원래는. 예, 예, 그거 예. 그거 엄청 많이 했죠. 타이밍 러시는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네. 세대라고 제가 네. 공감을 하면서 네. 그러면 통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것도 결국 지라시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지라시의 세상이야 진짜. 지라시의 네, 희망상 너무 많이 담아. 맞아요. 진짜. 근데 왜냐하면 봐봐요. 선고기를 통지를 하려면 어쨌든
국회 이 탄핵 소추 단쪽, 그 국회 쪽과 그리고 피청구인 측 양쪽에다가 우리가 이 날짜를 통지할 거다라고 알려줘야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공지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죄송합니다. 이건 지라시예요. 네. 윤석열이 수치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 공지가 지연되고 있다. 마치 체포영장을 발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이제 지라시가 돌아서 헌재가 최근에 공지를 내렸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헌재 공지입니다. 네.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전체에게 공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나니까 마치 진짜 수치 확인을 한쪽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해석을 하게끔 만드는 지라시인 거죠. 예, 아니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자분들이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뭐 수치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 거부하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미리 저는 또 굉장히 물어봤구나.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예. 보건복지위원장인데 보건복지위원 관련된 회의하고 있는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예. 전에도 그 변론준비기일 통지 같은 경우, 네네네. 근데 그 도달한 걸 봤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을 거고 이미 본인이 이제 출석을 해가지고 변론 다 했는데 갑자기 안 받는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수치 거부했을 때 도달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의 캐릭터를 봤을 때 네. 충분히 그럴 놈이다. 예. 라는 거는 아니 원래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아, 그럼요. 징계 받을 때도 그렇고 그냥 예. 이악 물고 모른 척하고 못 예. 받았어요. 안 나가버리고 예. 누워버리고 예. 막 계속 이러니까 예. 이 지라시가 설득력이 있는 건 예. 설득력이 있게 들리는 건 예. 오로지 윤석열의 캐릭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유일하게 유일하게. 예. 예. 맞아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저희 또 우리 정치라이브는 팩트와 네. 근거를 자랑하는 또 방송이기 때문에 야 우리 지금 작가님들이 이렇게 네. 헌법을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규칙까지 이렇게 준비하실지 전혀 몰랐는데 네.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이 기일의 통지라는 것이 이게 기일의 통지 제21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판 규칙에. 네. 기일을 통지를 하려면 전화, 팩스, 보통 우편 또는 전자 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를 뭐 굳이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서면으로 주는 게 아니고 네. 전화 문자로 주거나 네. 헌재에서 얼마든지 그 의사를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적절하다는 방법으로 뭐 공시송달 네. 그냥 공시를 하는 거예요. 예. 웬만한 붙여놓고 하거나. 웬만한 사람들이 다 볼만한 어떤 예, 일간지에 예. 실른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네. 뭐 다른 법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을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해서 준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 크게 문제 안 된다. 예. 형법은 아마 3번 찾아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 형법을 준용하게 될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준용이 있어요. 민사에 관련된 걸 준용해도 되고 예. 다 합니다. 예. 그래요. 헌재에 있는 규칙 정도는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방법은 많다. 그래서 이게 이 지라시가 그럴 듯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제 통지에 대해서 뭐 거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적다 정도. 네. 예, 저희가 정리하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통지를 했는데 안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오늘 이제 국회 취재 기자한테 들었는데 우원식 의장이 2시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 지목한 대상이 최상목인데 최상목한테 당신 헌법 지켜라.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는데 이게 혹시나 국회 쪽에는 미리 통지를 받아서 곧 선고기일이 잡힐 것 같으니까 그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연결성까지 갖고 오해하신 분들이 그건 아니고요. 예.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로서는 본인이 낸 소송에 승소 판결까지 받았고 그 판결 없어도 임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사를 강력하게 한번 표명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예. 표명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 정청래 의원님이 또 이걸 빨리 받으실 텐데 네. 캐릭터상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없는 건 네. 아직 안 왔기 때문 아니냐. 예?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아. 바로 그냥 신속하게 이렇게 오픈하실 텐데 아. 네, 그래서 아직 안 온 것 같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까지 다 이제 우리가 그 피청구인의 어떤 성정이나 성격이나 이제 그 개인의 캐릭터까지 이제 이해를 해주면서 방송을 합니다. 좀 괴롭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기도 하니까 예.
시나리오가 예. 너무 많아지는 아니 거죠. 어떤 대통령이 서류 못 받았다고 배째일 줄 누가 알아? 그렇지. 어? 맞아요. 박근혜도 안 그랬어. 그 우리 거의 없다님은 또 영화 평론가이시니까 갑자기요? 제 얘기는 예, 제 얘기는 영화하는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정치물 쓰는 친구들 네. 그리고 좀 상상력이 필요한 그런 시나리오를 쓰는 친구들이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근데 이번에 윤석열 석방되는 거 보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다 그만두자. 아. 사실 윤석열 때문에 펜을 예. 놓은 작가들 많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예예. 그 내부자들 영화 찍었던 감독님께서도 네. 내부자들 2편을 계획하다가 아. 이거 도저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정치 스릴러 만들어봐야 아. 재미도 없고 그렇지. 윤석열 무슨 수로 이겨?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각본이 되지. 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그쵸, 거죠. 그쵸. 예. 네. 우리가 뭐 더킹 같은 영화 보더라도 거기 막뭐 박수무당 찾아갖고 막 예. 맞아, 하고 맞아. 이런 장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정치 영화에서 그게 메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골 때리는 거지. 말도 안 아, 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네. 자 그리고 내일 사실 이벤트가 있긴 있습니다. 헌재에서 총 4명에 대한 탄핵 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감사원장 건하고 검사 3명, 중앙지검장 포함해가지고 3명인데 이 4명에 대한 결과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이렇게 연관돼가지고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 시나리오입니다, 의원님. 시나리오를 죄송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헌법과 법률에 이까지 너무 막 그 상상력을 자꾸 자아내게 그동안 만들었어요.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계속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 즉 이 내일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권은 전부 다 기각 대신에 윤석열 인용 혹은 뭐 감사원장 건은 인용 검사 3명은 기각 대신 윤석열 인용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것만 좀 예측을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는. 죄송해요. 제가 한숨 나올 만한 질문 드린 게 아니고. 요즘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질문을 하세요. 예, 근데 지쳤구나. 가끔 이런 느낌 들어요. 이건 법률가의 영역이 아니라 점쟁이 영역인데. 점쟁이지. 그래도 저 이제 은평갑 유권자거든요, 제가. 예. 아.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한번 얘기해 보면요. 예. 헌재도 균형이라는 걸 알게 모르게 찾아요. 왜냐하면 자기 기관의 어떤 존재 이유 예.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균형이라는 걸 찾게 되는데 예. 그래서 큰 어떤 방향의 결정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약간 그 반대 방향으로 해서 균형을 좀 잡아주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걸 놓고 본다면 탄핵 사유의 어떤 크고 작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당연히 재판소니까 예. 그렇지만 뭐 내일 선고하는 거는 좀 기각 정도로 예. 처리를 하고 예. 윤석열 쪽은 이제 인용 쪽으로 쭉 가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법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뭔가 지금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신 예. 거죠. 그러면 그래도 감사원장 탄핵권은 인용 가능성도 높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사원이 보드 체제잖아요. 네. 위원회 체제인데 예. 위원회식으로 운영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예. 심지어 감사위원장을 뺀 나머지 감사위원들이 내부에서 격렬하게 투쟁도 했고 네. 그게 외부로 알려져 가지고 저희가 예. 국회로 다 불러가지고 진술도 듣고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법하게 감사원을 운영한 건 맞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저희들은 본 건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률과 원칙으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 제가 말씀 좀 그렇게 드립니다. 예. 우리 두 분께도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근데 헌재가 예. 감사원이 저기 선관위를 턴 거는 네네. 이거는 위법한 행위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예, 결론을 예. 내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검사들은 사실 뭐 내버려둬도 됩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검찰이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예, 얘네들은 뭐 탄핵을 당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예.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뭐 깡패 같은 사람 하나 안 쳐다놓고 예. 야, 유병호 사무총장이요. 예, 진짜 깡패처럼 생기지 않나요? 난 처음에 보고 조폭 영화 진짜 배운 줄 알았어 정말. 예, 예. 야, 이게 빵이 크다 그러죠. 예. 아무튼 맞아, 그런 맞아요. 양반 하나 불러도 안 쳐. 야, 다 털어. 다 개판쳐. 네.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되지 헌법기관이.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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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목도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쭉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 이게 뭐 어떤 법률이나 우리 상식으로 흘러가지만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건 내일 만약에 다 인용이 돼버리면 예. 오히려 그럼 그 사이에 네. 만약 그리고 다음 주에 선거가 나오면 예. 주말이 정말 끔찍하겠다. 사실 아. 이 걱정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 전혀 거기에 너무 크게 동요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구들은 동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네. 제가 꿀팁 드립니다. 진짜 진짜 이건 100% 확실한 꿀팁인데요. 네네. 그냥 다 발표하십시오. 내일 그러니까 한 번에. 검사 3명 탄핵 이거 기각할 거면 예. 아예 그냥 윤석열 탄핵까지 다 발표를 해버리라고. 아. 그래야 어떻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태로 우리가 주말을 맞을 수 있어요. 그치. 예. 그거 애들 할 일 없는 애들 많습니다. 주말 어. 되면 다 밖으로 기어 나와요. 어떻게 예.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리고 중요합니다. 얘들 지금 이상한 영웅심 같은 거에 들떠 있어가지고요. 예. 헌재 재판관들한테 해코지 하려고 들 수도 있어요. 예. 아 진짜로. 맞아요. 예. 이거 저희 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특정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민주주의를 향한 테러라고 네. 저희가 불과 지적한 게 얼마 전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이 극우의 어떤 선 넘은 행동력이라는 게 실제 인간을 해칠 수 있는 지경이 돼버리다 보니까 뭐 정치인만 대상이겠느냐. 헌법재판관 중에 한두 명만 건드려가지고 이 판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도 넘은 영웅심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미 이제 접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집회나 말씀없어. 이런 데서 순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위험하죠. 네, 순교 이야기를 하고 순교할 타이밍이나 이런 걸 알려주겠다 이런 네. 식의 발언도 네.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예. 진짜 위험한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네, 진짜 네. 위험한 네. 얘기예요. 그 얼마 전에는 네. 또 이제 자기 그 교회 신자들한테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고 500만 원짜리 대출 동의서 같은 걸 막 돌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금이 마른 것도 맞아요. 왜냐면 정광훈의 광화문 그리고 여의도 이쪽이 지금 대륙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금도 원래 전시엔 자금이 훨씬 많이 나가니까 네. 자금이 마르다 못해서 이제 이런 짓까지 하고 있는 자라면 예. 순교 운운한 것도 사실 꽤 오래전 얘기고 네. 그 얘기 지금 다시 꺼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정말 위태로운 상황은 절대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금요일이든 뭐 당장 뭐 목요일이든 결론이 나오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진짜 만약에 그 뭐 꼭 특정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집회에 나가신 분들끼리 어떤 이런 네. 물리적 갈등이 사각지대에서 경찰이 관리하지 못했던 데에서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거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자 이슈 중에 이제 여당발 이슈를 좀 보면 여당의 주류 의원 한 82명,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헌재 각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네. 각하, 그러니까 이건 뭐 기각 인용 판단이 아니라 이거 자체를 그냥 무위로 돌리는 겁니다. 그동안 변론기 일했던 거 다 쓸모없는 일이 돼버리는 그런 아예 없었던 걸로. 그냥 없었던 걸로 각하를 하자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각하는 뭐 다루기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